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의 한 건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교수님. 이곳은 어디입니까? Im Lösungsmittelbunker. Das ist das Lager für organische Lösungsmittel, die brennbar sind, und für Stahlflaschen. 이곳은 바로 실험 중 사용되는 가스를 별도로 보관하는 외부 저장소로 이렇듯 안전장치에 철저히 고정되어 있는 모습. 이곳에서 각 실험실로 필요한 만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전 국내 한 실험실에서 가스 연기를 옮기려다가 폭발해 연구원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디론가 제작진을 안내하는 교수님. 이곳은 다름 아닌 미나 물질을 저장하는 보관소인데 혹시 모를 스파크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곳곳에 접지 시설을 설치해둔 모습. 그런데 이 보관소 안에는 전기를 꽂을 만한 콘센트가 보이지 않는데 정말 없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콘센트에 안전 덮개를 씌워두었고 형광등 역시 외부와 차단된 반폭등을 사용해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 대학의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곳은 각 층마다 가장 가까운 대피로를 표시등으로 설치해 놓아 누구나 표시등을 따라 쉽게 대피하도록 했는데 표시등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해 건물 구조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금방 가장 가까운 대피로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거 좋네요. 5m 기분이 다른. 또한 이렇게 전체 건물 구조와 현재 위치 등을 표시한 대피로 계획이 곳곳에 포착돼 있고 소화전과 소화기가 한 곳에 비치돼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복도 중간마다 설치되어 있는 이 문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이 문이 한 번 열렸다 닫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으로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여유를 주도록 한 것. 야, 저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렇다면 문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문은 공통적으로 당기는 쪽을 빨간색, 미는 쪽을 녹색으로 표시해 위험물질을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중에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Schäden in Deutschland? Ja, es gibt sie, aber zum Glück sehr selten. Und wir versuchen das weiter zu senken. Wir haben hier an der TU zurzeit Was bemüht man weiter für die Sicherheit? mehr Übungen zu machen, also wie Löschübungen und so etwas, also praktische Übungen. Ja, bevor wir das erste Mal in die Praktika gehen, bekommen wir eine Sicherheitsbelehrung, die eine Woche dauert. Und danach müssen wir einen Test absolvieren, den wir bestehen müssen. Und was wir dazu brauchen, finden wir dann in Büchern wie sicheres Arbeiten in chemischen Laboratorien. 넘버원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독일 중부에 위치한 브라운슈바이크. 이곳은 독일의 여러 도시 중 특히 연구의 도시라 불리는 곳으로 이곳에 위치한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은 이 연구소의 모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트로그 박사. 우선 간단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 창문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두 열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이 작동 버튼은 대피로와 가까우면서도 눈에 가장 잘 띄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신속하게 누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이 연구소 역시 모든 비상구의 위치를 표시한 안내도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복도 중간마다 구급상자와 소화기들이 한 곳에 비치되어 있어 화재 시 불을 끄는 것과 동시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소화기나 소화전 시설은 곳곳에 잘 갖춰져 있지만 구급용품이 함께 비치되지 않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기 어려운 데 비해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모습.
실험실로 들어가는 문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표지판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방독면 표지판 아래에는 실제 방독면이 얇게 비치돼 있어 착용 의무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미있는 표지판도 눈에 띄는데 이 하트 표지판은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식한 사람의 경우 전자파의 영향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출입을 금한다는 뜻.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 하트 표지판의 의미는 뭘까요? Das ist das Gerät, was zu diesem Schild gehört hier. 그렇습니다. 전자파에 노출이 많은 영우수의 특성상 심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의사가 없더라도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구와 장소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안전사고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칫솔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올바른 양치법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식후 양치라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듯이 안전사고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몸에 배인 습관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실험실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안전을 자부할 수 있는 건 이렇듯 철저한 안전관리와 수준 높은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과학기술의 힘, 그리고 그 기술의 원천이 되는 실험실. 다음 시간에는 이공계 천국이라 불리는 스위스 편이 이어집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평화로운 오후 임신 5개월째에 접어든 지숙 씨. 요즘 들어 부쩍 당기는 초콜릿과 과자를 연신 먹으며 오늘 만들 저녁 메뉴를 고민 중입니다. 지숙 씨는 특히 첫째 슬기를 가졌을 때 빈혈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 철분이 든 음식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 빈혈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약은 물론 사소한 간식거리 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덕분입니다. 슬기야, 오늘 엄마가 이걸 도전해봐야겠다. 그런데 좀 전까지 인형놀이를 하고 있던 슬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거실로 나가보는 지숙 씨. 그런데 슬기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휴대전화 가지고 놀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휴대전화 너무 좋아해. 슬기야! 입에다 넣죠. 슬기야, 이거 먹는 거 아니래. 하지만 최근 동생이 생긴 걸 알게 되면서 어리광이 부쩍 늘었는데요. 안 돼. 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림 그리고 놀까? 응. 그래, 조금만 기다려. 다행히 얼마 전 아빠가 사온 크레용 세트를 좋아해 휴대전화에 대한 아이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인터넷에서 본 두부 요리를 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 며칠 전 사두었던 두부가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남편? 들어오는 중이야? 아, 들어올 때 두부 좀 사다 달라고. 뭘 또? 3개만 사와. 알았지? 이따가 봐요. 오며 가며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도 초콜릿을 놔둔 지숙 씨. 습관처럼 또 초콜릿을 먹어대는데 그러다 문득 너무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번 먹으면 계속 들어가요. 옆에 과자도 많은데요. 너무 맛있어. 그제야 집안을 한번 둘러보는 지숙 안 씨. 보여요. 하루 종일 잔뜩 어질러 놓은 것이 새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기가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설거지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잠시 후